안녕하세요. 2023년도 FAT 1급 우리 필기 과정에 이어서 이제 실기 강의 시작할 거고요. 해당 강의는 국가공인 AT 회계실무 자격증이죠. 자, 우리가 이론이 공부가 된 상태에서 그 이론이라는 내용을 토대로 프로그램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론과 함께 프로그램 활용을 적절하게 수행하셔야만 하는 시험이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이제 실기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실기 강의를 여러분이 듣고 또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실 일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걸 하셔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 설치하면서 시험에 대한 안내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정보 중에 회사를 등록하거나 거래처를 등록하거나 계정 과목이나 저교를 등록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기초 등록을 이번 시간에 같이 해보려고 하고요. 자, 그럼 먼저 하실 일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거고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려면 우리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어요. 사이트는 at.kicpa.or.kr 홈페이지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저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이게 홈페이지 안에 이제 들어가셔서 먼저 요거 잠깐 보고 좀 가볼게요.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일정은 제가 이론 강의를 할 때 먼저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2023년도 시험은 연 10회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59회부터 이제 68회까지 있습니다. 2023년도에요. 그리고 이 시험은 이론도 실기도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는 거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은 시험 시간과 뭐 유예사항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 우리 AT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면 시험으로 가지 않고 현재 지금 다 비대면 시험으로 전면적인 시험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은 내가 편한 내 장소, 대부분 집이겠죠. 내 집에서 내 책상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내가 시험 보는 것을 시험 감독관이 확인하면서 시험을 보는 거라 비대면 시험이라 좀 시간이 거듭될수록 요 시험이 지금 각광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비대면 시험을 어떻게 응시하는지는 여기 AT 비대면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하단에 공지사항에 보시면 비대면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안내와 이제 유튜브 강의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뭐 휴대폰 설치하는 방법, 내가 시험 보는 화면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휴대폰으로 전송이 되는 이 화면이 시험 감독관에게 전송이 돼서 여러분이 부정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시험은 시험지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험지가 있는 경우는 시험 장소에 가서 시험 보는 거고 다 이런 식으로 화면을 통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필기도구 간단하게 있어야 되고요. 종이가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거라 한번 응시를 한번 해보는 게 좋고 그 시뮬레이션으로 돌리는 것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참고해서 여기 안내사항 같은 것들에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PC 사양이 어느 정도는 권장 사양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시험을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요. 프로그램은 왼쪽 하단 부분에 있는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로 이 자료실로 딱 들어가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소속,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입력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등록을 하시고 아래쪽에 교육용 프로그램 무료 다운 1 또는 2, 1, 2 둘 다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혹시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 게 동시에 들어가면 중복이 됐을 때 아무래도 로딩이 좀 걸리니까 같은 프로그램을 두 군데에다가 등록을 해 놓은 거니까 같은 거니까 아무거나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 쓰시는 분들은 해결 방법도 여기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 시험 중에서 FAT 2급은 모르겠지만 1급부터 뭐 TAT 2급 이런 식으로 갈 때는 부가가치세랑 관계가 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는 다 세법이 개정된 상태의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고
2023년도 버전인지 꼭 한번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를 촬영하는 시점에는 23년도 버전이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실제로 로그인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을 때는 2023년도 프로그램 버전이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 일단 먼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먼저 확인해 보시고, 저는 일단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았다까지 해놓을게요. 다운로드를 받았다. 그러면 바탕화면이든 어디든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RGB로 CPA.에서 스마트 A 언더바 CPA.하고 2023년도 버전으로 아마 이렇게 RGB로 묶여 있을 거고요. 이 RGB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집을 풀어주시면 풀린 상태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는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 zip 파일은 삭제하셔도 되겠죠. 삭제해 버리시고 요 응용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셔서 자, 지금부터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놓고 쭉쭉 실행하시면 되고 요 실행하다 보면은 시간이 PC 사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많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자, 위에 보시면은 AT 자격시험용이라고 해서 IL 사용권 계약 써 있는데 뭐 동의합니다 누르시면 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쓰는 거니까 동의합니다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 버튼 누르시고 프로그램의 설치 경로, 그다음에 데이터 설치 경로 그냥 그대로 두세요. 변경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파일이 있다. 혹시 FAT 2급을 공부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설치할 거냐, 이미 등록했던 거 이제 필요 없으면 삭제하고 다시 할 거냐. 저는 삭제하고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설치하시겠습니까? 네. 자, 설치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알아서 여러분 PC 화면에 바탕화면에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가 돼서 마지막에 아이콘이 하나가 생성이 될 거예요. 거기까지 작업을 여러분이 해주시고 지금 화면에 보면 지금 움직이지 않죠. 이제 잠시 뒤에 설치가 시작이 될 거고요. 저는 이 상태로 두고 제가 화면을 잠시 열어서 다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비대면 시험으로 전환된 것도 특징이고요. 이게 설치가 되고 있죠. 이대로 두시고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FAT 1급 해당 시험은 전체 1시간 60분 동안 시험을 보는 시험이고요. 이론 문제는 전체 문항당 3점씩이고 실무는 맨 마지막에 평가 문제에서 문제마다 배점이 3점짜리도 있고 2점짜리도 있고 4점짜리도 있고 해요. 근데 결국에 실무 점수가 70점이 배점이고요. 이론 점수는 30점이에요. 전체 100점 만점 중에 합격이 되기 위한 점수는 70점이죠. 그러니까 이론이 다 틀리고 실무를 다 맞아서 70점이어도 합격인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문제가 풀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럼 저는 이론 시험에 대한 문제를 잠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 시험을 보시면 10문제가 출제돼요. 이론 문제는 10문제 중에서 1번부터 쭉 가볼게요. 1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7문항은 제모에게 객관식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8번, 9번, 10번까지는 부가가치세 객관식 문제 3문항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10문항이고요. 문제 하나당 3점씩이죠. 이렇게 해서 이론에서는 객관식 문제 10문항 30점 배점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게 실무 수행평가 프로그램을 로그인을 해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전표를 입력하는 문제들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들은 뭐냐면 이 아래쪽에 실무 수행이에요. 이미 기본적인 정보들을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자료 설명을 읽고 수행 과제를 수행하는 거야. 그 아주 예전에는요. 이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그럼 얘를 만약에 회사 등록 가서 뭐 국세환급금 계좌를 신규 등록하래. 그래서 이걸 줘. 그러면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하면은 3점을 주거나 뭐 2점을 주거나 이 자체가 점수였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또 수행해. 수행하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아.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면 얘를 수행하지 않으면 뒤에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수행은 수행대로 하고 뒤에 나와 있는 문제를 읽고 내가 수행한 내용을 내가 직접 조회해서 정확하게 입력했다면 답이 똑같이 나오겠죠. 내가 입력을 틀리게 했다면 정확한 답을 찾아낼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게끔 문제가 나와서 이거를 수정한다고 해서 이 자체가 점수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야. 수행에 뒤에서 문제를 물어볼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재무제표 중에서 뭐 입력하는 거 수정하지만 나오잖아요. 해야 돼. 하는데 이 자체가 점수가 아니라 등록하면 뒤에서 물어볼 거야. 네가 입력한 걸 네가 조회해서 내가 질문하는 숫자를 찾아내. 이게 문제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뒤에 전표를 입력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실무 공부를 하실 때는 입력도 입력대로 하고 자료를 찾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공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 활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졌고요. 분계를 틀리게 되면 뒤에도 틀리니까 연결되는 부분도 많아지고 어쨌거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약간 골치 아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이렇게 해서 뭐 어음을 할인했대. 전표 입력은 완벽하게 해야 돼. 그러면 뒤에서 뭘 물어볼 거야. 내가 맞게 넣었다면 뒤에서 물어보는 게 맞겠지. 자, 그럼 쭉 가볼게요. 문제를 쭉 풀어요. 통장거래, 증빙에 대한 전표, 취득세를 납부하는 분계, 그리고 부가가치세랑 관련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계산서를 받은 거래, 뭐 전자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거래들을 막 넣어. 결산까지 해. 결산도 모든 손익 대체까지 다 해.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물어볼게. 62점 줄게. 실기 70점 중에 62점은 아래 나와 있는 문제를 이제 11번부터 푸는 거야. 아까가 그 객관식 문제가 10번까지 있었죠. 그래서 지금부터 11번 문제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회사 등록 아까 했지. 그러면 내가 질문하는 1번부터 4번까지 읽고 네가 입력한 자료를 조회해서 내가 질문하는 것 중에 옳지 않은 거 찾아. 그러면 4점 줄게. 이게 점수예요, 점수. 네가 입력한 내용들을 찾아서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걸 찾아. 금액을 찾아. 점수 2점 줄게. 그러니까 내가 앞부분에 전표를 수행해야 되는 실무 수행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얘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은 찾을 수가 없다. 그게 큰 특징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숫자를 찾아내는 학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쭉 따라가서 앞부분에 나왔던 모든 문제가 잘 제대로 수행해서 30번까지 모든 문제를 수행하게 되면 실무 70점 중에 62점이 여기까지가 배점이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8점 문제는 마지막에 비율을 계산해서 몇 퍼센트인지 찾는 문제고 이거는 뭐 그냥 점수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푸시면 돼요. 여기서 8점. 도합, 실기는 70점 배점. 그러니까 결국엔 객관식처럼 문제를 푸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금액을 입력하기 때문에 죄다 주관식의 개념이 높고요. 실무 수행을 하는 이유는 뒤에 평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예요. 이제 문제의 유형이 좀 달라졌다는 거. 예전에 그냥 입력만 하면 됐는데 그게 좀 문제를 입력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이거 문제를 풀기 전에 프로그램을 일단 설치를 해 놓고 기다리는 사이에 프로그램이 다 설치가 됐네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 하나가 자동으로 설정이 됐을 거야.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자동으로 여러분 설치돼요. 한번 볼까요?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응용 프로그램 얘는 삭제해 버리셔도 되고요. 뒤로 빼버리고요. 이제 이 프로그램으로 로그인해서 프로그램의 기초 정보를 등록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시고 프로그램에 딱 들어가려고 메뉴를 열어요. 자, 급수를 크게 길게 늘어뜨려 보면 TAT 1, 2급이 있고 FAT 1, 2급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FAT 1급 강의를 하는 거니까 급수를 정확하게 FAT 1급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회사 코드에서 오른쪽에 조회할 수 있는 돋보기 모양을 눌러보시면 회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회사가 없어. 그쵸? 없지. 우리는 프로그램만 설치했고 어떤 정보를 데이터를 입력한 적이 없으니까. 그럼 회사가 없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회사를 하나 임의로 등록할 건데 그게 여기예요.
회사 등록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서 메인 화면에다가 회사 등록 메뉴를 별도로 빼뜨려 놨어요. 자, 눌러볼까요? 회사 등록 메뉴. 이렇게 생겼죠? 자, 이 회사 등록을 이제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한 네 번째 페이지 정도 있죠? 회사 등록할 수 있는 자료가 주어졌죠? 이걸 보고 이제 등록을 해볼게요. 잠깐만, 이렇게 하면 제가 이 교환이 좀 닫히니까 프로그램을 이제 배치를 좀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볼게요. 자, 같이 입력하는 겁니다. 맨 앞부분에 왼쪽에는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나의 회사 코드를 등록하는 거야. 0300번이니까 그냥 0 안 치고 300만 넣어도 앞에 0은 붙어요. 네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회사 이름은 구로유통 주식회사 쓰시고요. 우리 다른 말, 어떤 말 하지 않아도 법인이에요. 그리고 사용할 거고요. 연도 그럼 넘어가요. 자, 내가 몇 년째 기업이냐? 중요하죠. 지금은 우리는 10기. 그리고 이번 연도는 2023년도. 자연스럽게 1월부터 12월까지 자동으로 회계연도 설정되죠. 자, 아래쪽에 여러분 이거 내 회사 등록을 하는 회사 등록 메뉴를 눈으로 익히셔야 돼. 이거를 맨날 입력을 죄다 하진 않아요. 근데 시험은 이미 입력을 했는데 틀렸거나 누락된 걸 입력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 메뉴에 대한 구성을 눈에 좀 익혀놔야 돼요. 자, 사업자 번호 입력할 건데 사업자 번호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113-86-35018. 법인 번호는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요. 별도로 주어지면 별도로 주어져요. 지금 없어요. 그럼 입력 안 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 회사의 법인 등록번호를 여기다가 넣었지 정도는 기억하시는 거고. 자, 대표자 이름은 사업자 등록증에 있습니다. 김구로.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내국인이죠. 대표자 주민번호도 별도로 주어지거나 없으면 없는 거예요. 무시. 자, 사업장 주소를 입력할 건데 오른쪽에 물음표 버튼을 누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쓰시는 거야. 구로동로 79 하고 엔터 딱 쳐. 그럼 관련된 주소가 뜰 겁니다. 우편번호를 입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갖다 놓으시고 적용. 이렇게 우편번호가 자동으로 설정되게끔 입력을 했을 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아래쪽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와 내 관련된 구청이 자동으로 설정이 돼요. 주소지에 따라서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또 입력을 두 번 하실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직접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구로세무서 이런 식으로. 그 구로세무서가 우리 사업자 등록증 하단에 있어요. 여기에. 여기. 구로세무서를 내가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걸린 이유는 우편번호를 자동으로 입력해서 관련된 내용들에 반영될 수 있게 해서 그래요. 만약에 나중에 뭐 주소가 이전됐다. 그래서 세무서를 변경해라. 그러면 주소지도 변경되고 세무서도 같이 변경되겠죠. 법정 구청도 변경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설립연월이라고 개업연월 중에 사업자 등록증에는 개업연월일은 있고 설립연월일은 없어요. 설립을 한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개업연월일만 입력하라고 하면 2014년 0702 이렇게 넣는 거고요. 혹시 설립연월일도 주어지면 같이 넣어요. 근데 특별하지 않으면 개업연월일과 설립연월일은 거의 같아요. 같은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한번 넣어봅시다. 연습이니까. 폐업은 한 적이 없는 거고요. 아래쪽에 지금 이 구로유통이라는 회사가 나중에 세금을 신고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느 계좌로 돌려받을 건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요 보시면 아까 우리가 실기 기출문제 하나 본 적 있잖아요. 그 문제 중에 이런 거 하나 있었죠. 맨 앞에. 회사 등록에서 국세환급금 계좌를 신규 등록하시오. 그게 여기 들어가서 넣는 거였던 거야. 이렇게. 국세환급금 계좌를 어디다 넣었지? 아, 여기였지. 정도는 눈에 익히게. 지금 등록을 하는 게 어렵겠어요? 어려울 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본점인지 지점인지 관리하는 메뉴는 여기 아래쪽에 있고요. 우리 회사랑 관련된 모든 정보 중에 오른쪽에 추가사항 누르면 내국법인인지 중소기업인지 어떻게 주식회사가 걸려 있는지 주식회사가 지금 뒤에 붙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는 회사 이름이란 뜻이고 주식회사가 뒤에 붙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주식회사가 앞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합자나 한명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주식회사가 뒤에 걸렸으니까 지가 알아가지고 뒤에 걸린 거고요.
아래쪽에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이 이메일 주소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전자세금 계산서일 때 이메일 주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서 여기 우리 회사 이메일 주소는 회사 등록에 추가 사항에 입력하도록 걸려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고. 넣어볼까요? 36524.com 이메일 주소는 여기다 넣는 거구나 정도. 됐죠? 자, 그러면 회사를 하나 등록했습니다. 그럼 메뉴를 닫고요. 자, 다시 이제 프로그램 메인을 열어서 회사 코드에서 다시 한번 조회를 하시면 지금 등록한 구로 유통이 이제 보일 거예요. 우리가 이 회사를 선택을 할 때는 갖다 놨을 때 파란 색깔로 마킹이 되면 선택을 했다 이런 뜻이고요. 확인하시고 로그인 버튼 누르면 AT 시험을 보는 프로그램이 이제 메인 창이 열리게 돼요. 여기까지 들어온 겁니다. 자, 회사를요. 한 번에 이 메뉴 전체를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회계 메뉴를 크게 눌러보세요. 크게. 그럼 회계 메뉴가 전체가 보이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디 들어가서 작업을 한 거냐면 여기 회사 등록 가서 이미 작업을 한 거예요.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가 실제 메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히 등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 바깥에 빠트려 나와 있던 것 뿐이고 사실은 기초정보관리 안에 회사 등록이 여기에 숨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 이 프로그램을 FAT 1급 시험 볼 때 어떤 메뉴를 활용하게 되냐. 자, 이 중에서 이 아래쪽에 부가가치세 2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외의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부가가치세에서 신고서를 볼 줄만 알면 되지 이 자체에 대해서 막 직접 작업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잘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차변과 대변에다가 전표를 분계를 하면 이 분계한 내역들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걸 입력하는 메뉴가 전표 입력이라는 건데 전표 입력이 일반 전표도 있고 메인 매출 전표도 있어요.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세랑 관련된 걸 입력하는 거고요. 부가세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요. 여기에 전표를 입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장부예요. 이거는 조회하는 거죠. 눈으로. 이렇게 조회하는 거니까 입력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등록을 하는 정도는 알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산하는 거 있고요. 나머지는 장부예요. 데이터 백업은 여기서 이제 복구하는 메뉴는 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업로드해 드리면 그거를 다운받아서 실행할 때는 복구하는 메뉴를 여러분이 뒤에서 하게 될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회사 등록했죠. 얘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초정보관리 이렇게 메뉴를 부르는데 이 중에 회사 등록한 거고 좀 이따가 거래처 등록할 거고요. 관련된 계정 과목 등록 이렇게 세 가지를 해보려고 해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 여러분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전기분 재무제표 입력하는 것은 다음 시간으로.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할까요? 거래처 등록 해볼게요. 우리가 뭐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이런 분계를 할 때는 반드시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보시면 거래처 등록할 수 있게 메뉴가 좀 열리죠. 아, 여기 열렸네. 열어놓고 거래처는 크게 세 가지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딱 여기 갖다 놓고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볼게요. 거래처는요.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거래처, 신용카드 거래처 이렇게 세 개.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일반 거래처를 들어갔을 때 보이는 화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 번호랑 동일하게 상대방도 사업자 번호, 주민번호, 대표자, 업태 종목 이런 거 넣는 거고요. 금융기관으로 들어가면 달라지죠. 계좌번호 같은 거 넣고요. 카드 메뉴 열으면 카드 넘버 같은 거 등록하기에 오른쪽에 등록하는 메뉴가 달라져요. 자, 우리 일반 거래처 등록을 해볼 거고요. 일반 거래처는 101번부터 97999까지. 제가 금융 눌러볼까? 98000에서 99599까지. 카드 누르면 99600에서 99999까지. 자, 일반 눌러놓고 하나씩 일반 거래처 하나씩 넣어볼게요. 101번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회사 이름 웅진. 지금 여기다 보면 네가 지금 등록하려고 하는 이 회사는 사업자 번호가 있는 거래처냐 아니면 너랑 같은 개인인 너는 사업자지만 혹시 개인하고도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번호가 있는 개인인지 각각
선택해서 구분해서 입력해요. 기본적으로는 사업자 번호가 많이 나올 거예요. 10481 24017 대표자 변웅진.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로 등록하라고 돼 있죠. 보시면은요. 매출 거래처면 매출, 매입 거래처면 매입. 근데 매출 매입 둘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래처다. 그러면 전체. 사용하는 걸로 가시고 우측으로 넘어오시면 왼쪽에 입력한 사업자 번호하고 대표자 이름은 같이 받아와요. 자, 우측에다가 추가로 입력할게 업태 도매, 종목은 정수기, 그리고 우편번호에다가 이제 여기 주소지를 입력하면 되겠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자, 요번에는 종로구고요. 해화동 10일 가길 10까지 하시면 조회가 잘 안 되네? 응. 이렇게 안 될 때 있어. 왜냐면 주소지가 안 맞는 거야. 안 맞아. 자, 그러면 왜 안 맞죠? 그러면 이게 주소지가요. 정확하지 않은 주소지가 조회될 수도 있어요. 아, 여기서 내가 구종로라고 그랬어? 해화길 10일 가길. 그래도 안 되네. 그럼 여기서 선생님 우편번호가 조회 안 되면 어떡하죠? 상관없어요. 닫으시고요. 우편번호 입력은 하지 마시고 주소지에다가 그냥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대부분 시험 볼 때요. 우편번호는 생략이라고 떠요.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상대방도 나랑 같이 사업자 번호가 있는 사업자다 보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전자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이메일 주소는 항상 추가사항에 숨어 있더라. 추가사항에 가서 워터 하시고 빌 36524 쓰고 있네요. 빌 36524. 이걸 가지고 상대방 이메일 주소 입력하는 거 추가사항. 기본사항에는 나랑 같은 기본적인 정보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 하나를 등록한 거예요. 다시 등록해 볼게요. 102번 하나 넣으시고. 자, 어차피 여러분 다 등록을 해야 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등록하는 게 뒤에 일반적인 전표를 입력하거나 하는 것에 모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단 등록은 귀찮으시더라도 해놓는 게 좋아요. 일단 쭉 한번 넣어보세요. 전체 넣으시고요. 우측으로 넘어와서 우편번호 입력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넣으시고요. 우측에 추가사항으로 들어와서 주소지에다가 하시고 빌 36524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요. 됐죠? 다시 커서 넘어가서 103번 학원도 거래하나 봐. 전체 넣고요. 업태 서비스 교육 추가사항에다가 이메일 주소 edu 빌 36524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래처도 있네. 300번인데 이 300번의 거래처가 뭐냐면은 그냥 이름이야, 이름. 아까 보니까 김구로가 얘 회사 대표도만. 그치? 주민번호도 없어. 그럼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 끝. 대표자 이름? 혹시 모르니까 하나 요까지. 여러분 대표자의 이름은 어느 기업이나 이 거래처로 등록이 돼 있다. 가지급금과 관련된 거래처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500번으로 하나 더 추가합니다. 대전 가전유통 하시고요. 그 다음에 301 331652로 김구로가 우리 사업자 번호 말고 대표자 이름은 없나요? 물어보면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그냥 가면 되지. 이렇게만. 뭐 주소지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얘는 요까지. 주소나 이메일 주소는 별도로 필요가 없대. 그럼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일반 거래처 등록을 제가 했어요. 그럼 두 번째, 금융기관 등록하러 가볼까요? 금융기관 커서 누르시고요. 커서는 금융기관은 98000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코드가, 체계가. 얘는 98001 걸려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은행 등록이라고 그래서 100번 신한은행, 200번 하나은행 돼 있는 거 있잖아. 그게 어디다 등록하는 거냐면 기능도움의 은행 등록에다가 여기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100번 넣고요. 자, 지금 등록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등록하면 나중에 어음을 주고받는 거래할 때 이 코드를 갖다가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거래처가 아니에요. 내가 거래하는 은행을 추가적으로 금융기관별로 이미 등록을 해 놓는 거고, 요거 등록하는 건 여러분 시험에서 등록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교환 보고 여러분 넣으시고 저도 교환 보고 좀 넣겠습니다. 자, 신한은행 넣으시고 그다음에 사업 얘는 계좌번호가 중요한 거니까 계좌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 칸이 막힌 게 있네요. 여기서 일반인지 정기 예적금인지 거는 건데 지금 보니까 얘는 보통 예금이죠. 그럼 일반. 오른쪽 넘어가요. 계좌개 설점에다가 오른쪽 누르면 방금 전에 등록했던 신한은행, 하나은행 뜨죠. 여기서 걸어주시는 거야. 얘는 신한은행이다. 예금 종류는 보통 예금이고 보통 예금 한 번 더 걸어주시고 이자율이 별도로 없죠? 그러면 끝. 됐어요. 두 번째 98002 이번에는 하나은행 거세요. 254-36587 3511 지금 이 은행은 오른쪽 넘어갔을 때 하나은행 걸면 되겠다. 그치? 하나은행 걸어주시고 당좌 예금 여기서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선택하는 방식은 보통은 0번 당좌는 1번 여기서 1번 걸어주시면 당좌로 바뀌죠. 당좌 예금 지금은 자료가 없지만 여러분 당좌 예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당좌 예금 한도가 얼마야? 뭐 이런 거 중요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그냥 패스 하시면 돼요. 끝. 다시 이제 카드 거래처 등록해 볼게요. 신용카드 거래처 99601 99602 해볼게요. 99601 신한카드. 신한카드는 카드 번호 늘에 번호는 1111 다시 넣어줘야 돼. 그냥 구분해야 되니까. 얘는 매입카드죠. 매입카드 선택하고 우측으로 넘어온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결제일 있는 거 보이세요? 25일이 결제일. 결제 계좌는 신한은행이래. 지금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걸리는 이유는 금융기관에 등록한 게 은행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 은행을 자동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은행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서 조회가 안 되겠죠. 자, 신한은행 거래처 걸어주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한도나 이런 건 별도로 없네요. 패스. 여기서 여기요. 회사 카드인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용 카드로 등록한 건지 이런 거 나중에 세무는 중요한데 회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 정도 등록하시면 돼요. 하나 더 입력해 볼까? 99602 이번에는 신한카드사. 지금 뭐 보세요?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이번 카드는요. 매입인지 매출인지를 구분하는 이유가 매입은 내가 물건 살 때 사용하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인 카드 같은 거고 법인카드로 매출은 상대가 우리 회사에 결제할 때 내가 긁어주는 신용카드 가맹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과 매입은 입력할 때 이걸 매입으로 했을 때 열리는 메뉴랑 여기 아래쪽에 매출했을 때 열리는 메뉴가 아예 달라요. 얘는 가맹점 넘버 뜨죠. 매입은 카드 번호 입력하게 뜨죠. 매출과 매입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입금 계좌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니까 신한은행으로 돈이 들어온대. 수수료는 3%라고 써있죠. 지금 제가 보고 넣는 거예요. 시험에서 거래처를 등록하라고 문제가 나오면 거래처를 등록하는 것 자체가 점수가 아니라 내가 등록하기 전에 꽤 많은 거래처가 있을 거예요. 죄송해요. 그러면 내가 등록한 거래처까지 포함해서 무언가 문제에서 조회해가지고 틀린 입력 방식을 물어보겠죠. 내가 입력하는 방식을 알아야 내가 입력하고 나중에 조회도 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거래처 등록 해봤습니다. 어렵진 않죠? 자, 거래처 등록, 회사 등록 밑에 있었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에 계정 과목과 적요 등록을 해보고 이 계정 과목이나 적요 등록 메뉴는 이번 시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요. 전표를 입력하는 걸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정 과목 적요 등록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의 현금, 대변의 당좌 예금,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 이런 식의 회계 처리를 해오는데 그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을 알아야 그걸 입력하죠. 근데 이게 다 코드인 거예요. 코드로 돼 있어서 왼쪽에 자산을 크게 늘어뜨리면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되고요. 유동은 당좌랑 재고,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우리가 공부했던 자산의 항목들이죠.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은 5가지 항목. 매출, 매출원가.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의 잘 흐름을 보면 여기까지가 재무상태 비용 계정이고 요 아래쪽이 손익계산서 계정이고 그런 거예요. 계정 과목에 대한 체계는 이번 시간에는 되게 자세하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정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메뉴를요. 전체 메뉴를 누르면 전체가 쫙 보여요. 보세요. 오른쪽 마우스 쭉 끝까지 가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자산 중에 재고 자산을 누르면 재고 자산만 보이는 거예요. 투자를 누르면 투자 자산만 보이는 거고요. 무형을 누르면 무형 자산만 보여요. 객관식에서 가끔씩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무형 자산이 아닌 것.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메뉴를 열어서 보면서 답을 찾아도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문제도 많이 풀어요. 그러면 다시 전체 메뉴를 누르고 자산 중에 101번부터 145번까지가 당좌 자산이란 뜻이구나. 이렇게 코드. 101번부터 145번, 146번부터 175번까지. 이런 식의 개념. 자, 그러면 문제가 가끔 이렇게 나와. 814번에 통신비라는 계정 과목에 대체적요 4번에다가 예를 들어 무슨 말이야? 814번의 통신비 계정 지금 보시면 전체 메뉴 한번 눌러보시고요. 우리가 판관비를 크게 한번 열어보세요. 판관비. 우리 비용 중에 판매관리비 있죠. 판관비가 전부 다 800번대 코드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800번대. 그럼 814번에 통신비가 있대. 어떻게 찾아가냐? 컨트롤 F를 누르고 이렇게 통신비로 찾아도 되는데요. 만약에 코드를 알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코드 위에다가 커서를 놓고 814번을 찍어버리면 알아서 814번의 코드로 찾아가. 아주 빨리. 지금 통신비 찾아간 거 보이시죠? 자, 통신비를 갔는데 아래쪽에 보니까 적요를 입력하는 게 왼쪽 오른쪽 나눠져 가지고요. 통신비라는 계정 과목을 회계 처리할 때 현금으로 거래가 될 때는 이 적요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놨고 대체 거래로 일어나면 얘가 걸리게끔 해놨는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대체 적요에다가 뭐 하나를 등록하래. 갖다가 넣으면 되는 거야. 자, 대체 적요에다가 뭘 넣으라고 되어 있냐면 대체 적요 4번에다가 인터넷 요금 카드 결제를 넣으래요. 여기다가 지금 3번이 없죠. 뭔 상관이야. 3번은 안 쓰나 보지. 그냥 4번으로 하나 넣으시면 돼. 한 칸 띄어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갖다 놓고요. 이렇게 넣으라는 거예요. 선생님 3번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3번을 넣는다. 나중에 3번 넣으면 돼. 그러면 알아서 제가 순서대로 걸려. 상관없어요. 몇 번 넣으라는지에 따라 등록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적요는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 등록을 할 때 대체 적요가 아니라 현금 적요에다가 넣으면 안 되는 거. 어느 적요에 넣어야 되는지. 근데 이 적요가 뭘 의미하느냐는 지금은 모르고 전표 입력을 하면서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해볼게요. 두 번째. 새로운 계정 과목을 하나 등록하래요. 852번에 차량 리스료로. 뭐야? 그럼 어떻게 가냐? 852번을 가봐. 이게 뭐냐? 빈칸이다 이 뜻이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회사 설정 계정 과목. 비워놨다 이 뜻이에요. 그럼 그냥 갖다 놓으시고요. 여기 위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차량 리스료. 그리고 오른쪽에 가니까 어떻게 등록하래? 구분, 경비. 끝. 만약에 차량 리스로 등록하고 현금 적요하고 대체 적요를 넣으세요. 그러면 그것도 넣겠지. 얘와 관련된 적요가 있다면. 근데 얘만 등록하는 문제. 등록을 하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걸 등록했을 때 나중에 질문을 뭘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걸 제대로 순서대로 수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에 138번의 전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소액현금으로 이름을 바꿔보래요. 138번을 가보세요. 전도금이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회사 설정 계정 과목에다가 커서 오늘 바뀌잖아. 현금 가부족도 막 바뀌거든요. 엔터 안 치면 돌아가고. 근데 전도금은요. 잘 보시면 빨간색이죠. 커서를 여기다 놓지 말고 아래다가 놓으면 색깔이 어떤 색인지 보여. 계정 과목 중에 빨간색 계정 과목은 아무리 네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웬만하면 수정하지 마. 그래서 웬만하면 수정이 안 되게끔 막아놓은 거라 빨간색 계정 과목은 바로 수정이 안 돼요. 근데 얘 바꾸래. 그럴 때 하는 방식은 기능키 하나 외우고 가는 거죠 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을 누르면요.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첫 번째. 전도금 위에다가 커서를 놓는다. 두 번째.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을 동시에 누른다. 그러면 바뀌어요. 얘가 열려요. 그리고 내려가잖아. 다시 올라가잖아. 그럼 또 막혀. 내려갔다 올라가면 다시 막혀. 또 열고 싶어? 그러면 또 컨트롤 F1.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면 또 막혀. 컨트롤 F1은 빨간색 계정 과목을 억지로라도 바꿔줄 수 있는, 수정해주는 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만 설명드린 거예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요. 전표를 입력하면서 그때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걸 하나하나 지금부터 다 살펴보려면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걸리거든요. 지금 이번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기초정보관리 메뉴 중에서 첫 번째 봤던 메뉴가 회사 등록, 두 번째가 거래처 등록, 세 번째가 계정 과목이나 적용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간단하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살펴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기본적인 등록하는 연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